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일하며 쌓아온 재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악화,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이 노후의 삶을 위협합니다. 노후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까?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하지만 노후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현명한 준비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3가지 핵심 비밀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 상우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상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이정숙 씨는 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닌단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외로움에 잠식당할 뻔했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모아둔 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은 덜었고 작은 플로리스트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생활비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이정숙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상우야. 너도 내 삶이 있잖니. 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전화 너머로 안도하는 듯한 상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가끔 얼굴은 보러 갈게요. 그럼 그건 좋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전히 엄마였지만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만큼이나 정서적 독립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갖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걱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한적한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쉼표 북카페는 단골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안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50대 중반의 한지수 씨였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카페 운영도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의 진로 문제까지 걱정거리였습니다. 밤이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이 지수 씨에게 책 한 권을 추천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그가 건넨 책은 걱정을 버리는 법이라는 제목의 심리서적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며 그는 몇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적어 내려가면서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몸을 움직였고 카페 운영이 힘들 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걱정만 하기보다 먼저 전화를 걸어 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들은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걱정 속에서 허우적거렸다면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흘려보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를 다시 찾은 그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 책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네, 덕분에 걱정을 조금 덜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 쉼표 북카페는 걱정을 덜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는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걱정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좋은 기억을 되새기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재정적 불안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수 씨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넘쳐났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몰디브 여행 중 너무 행복합니다. 새 직장에서 첫 출근.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된 일상. 좁고 답답한 원룸. 가끔 마시는 편의점 커피가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더 좋은 직장을 다녔다면 내 삶도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지수 씨는 우연히 서점에서 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행복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수 씨는 문득 자신이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정작 지금 가진 것에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듣던 음악이 기분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사소한 일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글로 적으면서 기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행복은 이런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는 걸까? 그날 이후 지수 씨는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을 적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지겹다고만 생각했던 출근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이런 풍경도 나쁘지 않네. 그녀는 처음으로 출근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바쁘게 밥을 먹고 돌아가기만 했던 예전과 달리 동료들과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변화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습니다. 완전 최고였어요.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가야 하는데. 지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예전 같았으면 지수 씨는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맛있다든가, 산책하면서 바람이 기분 좋다든가 그런 거요. 친구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사실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걸 잊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을. 행복을 느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잠시라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그제서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상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쉴 곳이 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기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누리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후회와 불안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기시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